이 230번부터 232번까지는 그냥 하나씩 포인트만 잡고 넘어갈 거고 계산은 너네가 하시면 돼요. 230번이 지수 부등식이잖아. 그런데 미시 x라고 잡혀 있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니? 미시 x로 잡혀 있어. 근데 미시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0과 1 사이에 끼면 감소함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야? 지수 부등식을 풀 거야. 이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미시 1보다 크다면 가정하고 부등호 방향 설정하고, 미시 0과 1 사이에 끼어 있다면 으로 가정하고 지수에서 부등호 방향 설정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미세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항상 걔의 범위부터 먼저 설정하고 들어가야 돼.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어받고, 감소함수면 부등호 방향 뒤집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31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야? 나와 있는 게 지수 부등식이니까 2x제곱을 치환해야겠지. 치환하면 뭐가 남는다고? 범위가 남는다, 그치? 그러니까 2x제곱을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사이에 x 플러스 1승 같은 건 사이에 x승이랑 사이에 1승의 곱셈으로 뜨더라 그랬지. 그렇게 해서 4a의 제곱 빼기 16 플러스 k 곱하기 2a 플러스 16k가 0보다는 작습니다. 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봐야 할 범위는 a가 0보다 큰 쪽이다 라고 설정해 놓고, 0보다 큰 쪽에서 이 그래프가 0보다 작아지게끔 만들면 된다로 들어가면 되죠. 근데 얘랑 같은 결의 문제로 232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부등식이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럼 똑같이 3의 x제곱을 뭔가로 치환을 하겠지. 3의 x제곱을 a로 치환을 하면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k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2차 부등식 형태로 바뀌어. 근데 우리가 앞에 2차 부등식 했었을 때 그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접근했었어? 2차 부등식 수상 내용이야. 2차 부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2차 부등식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여기 는이 만약에 붙으면 같이 붙고 는이 안 붙으면 같이 안 붙었겠지.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야. 지금 이 문제도 앞에서 했던 2차 부등식처럼 모든 실수라는 말이 들어간 2차 부등식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야 되느냐? 그거야. 아닌 게 맞는데, 왜냐하면 내가 보는 부분이 a가 0보다 큰 부분이지. 그 a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정의역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모든 실수 x가 여기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는 거기 때문에 정의역이 0보다 큰 부분에서 주어진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냥 그 얘기인 거니까 모든 실수 문제가 아닌 거야, 여기서는. 모든 실수 문제가 아니지. 그렇다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서 a가 0보다 큰 쪽이 이쪽이고, 그것에 해당하는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끔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0을 넣었을 때, 여기다 0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자, 이 식을 f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f0 값이 0보다 커야 된다일까? 크거나 같아야 된다일까? 0 넣었을 때 값이 0이어도 주어진 범위에서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 말이 이해돼요? 다시 2차 함수가 있어. 0을 넣었는데 0이 나왔어. 0보다 큰 쪽을 봐. 0보다 큰 쪽을 본다지. 0보다 큰 쪽을 봤는데
근데 그것의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냐고. 맞지? 그러니까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겠죠. 그래서 요걸로 푸는 문제예요. 이 앞에 모든 실수라는 말 들어갔다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요 세 개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없으면 빨리 풀어보세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떤 두 그래프의 교점이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과 2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교점의 위치에 관한 문제는 지금부터 다 이렇게 풀 거야. 어떻게 푸냐? 0과 2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 그러면 0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들을 볼 거야. 생각해봐. 0, 2 사이에 교점이 끼려면 당연히 크로스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럼 0을 넣었을 때 이 그래프가 위에 있었는데 2를 넣었을 때는 이 그래프가 밑에 있어야만 그 사이에서 교점이 형성이 돼. 이게 교점 형성에 관한 문제풀이의 키거든? 그러니까 0과 2 사이에 교점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0보다 작은 쪽은 뭐 어딘가에서 나올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0을 넣었을 때의 y값, 얘가 더 크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니까 0을 집어넣으면 2의 0승 플러스 k 빼는 거지. 근데 요 그래프는 절대값 9x-3이야. 9의 x승 마이너스 3. 그럼 증가함수였다가 접혀 올라간 부분일 거니까 요 부분은 마이너스 9의 x승 플러스 3이겠지, 식이. 그래서 그거 잘 봐주면서 들어가야 돼요. 0승 플러스 3. 이렇게 빼면 양수가 나온다. 라고 식을 하나 잡아주고 2를 넣었을 때는 얘를 타고 올라가면 흰색 그래프가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만 0과 2 사이에 교점이 형성이 돼. 그래서 2 넣었을 때 흰색 그래프는 요거 9의 x승 빼기 3 요거 그대로지. 그래서 9의 2승 빼기 3에다가 빼주는 거라고요. 2의 2 플러스 k승을 이렇게 했을 때 양수가 나온다를 만족시켜주면 그게 두 점 사이에 교점이 형성되게 만드는 방법인 거야. 요거랑 비슷한 유형으로 조금 있다가 앞에 앞 단원에서 문제 하나 풀 건데 기억하고 있다가 적용시키세요. 요거. 원리는 알겠어? 2의 k제곱. 다른 친구가 조용히 고개를 흔들어서 말이지. 1, 2. 결국은 k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 9, 9, 81. 81 빼기 3은 계산하면 되고 얘는 2의 k승 곱하기 4 나누 요벽 범위 찾으면 되죠. 로그 함수를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로그 a의 x 형태를 로그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a가 1보다 클 때는 로그 함수가 생긴 모양이 근데 이거 a랑 상관없이 어디 지나? 1,0을 지나지. 그래서 1,0 지나게 해가지고 증가함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로그는 진수 조건이 있었지. 진수 조건이 뭐더라? x가 0보다 커야겠지.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진수 조건 때문에 x에 넣을 수 없는 값이 생기고 그 x에 넣을 수 없는 값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따라서 얘의 점근선은 x는 0이라는 선이죠. x는 0이라는 선입니다. 그리고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지금 1보다 클 때야.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그 함수는 가라앉을까 아니면 쓸까? 가라앉아요. 로그 함수는 밑이 크면 클수록 가라앉아요. 1보다 클 때 이런 식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거.
다음 0과 1 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 그때는 마찬가지로 점근선이 x는 0일 것이고 1,0을 지나는 감소함수의 형태로 그림이 생길 거예요. 요렇게. 그럼 요때는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x축에 더 가까이 붙는다 라고 해서 얘와의 차이점을 봐주시면 되겠죠. 증가함수는 클수록 붙고 감소함수는 작을수록 붙는 거야. 증가함수는 클수록 붙고 감소함수는 작을수록 붙습니다. 그 다음 이 아이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저번 시간에 지수함수에서 그래프 이동을 빠르게 찾아보는 방법으로 y는 k 곱하기 a의 x-3 x 플러스 m 이런 식이 나오면 이것은 y는 a의 x승을 어떻게 이동한 거라 그랬어? 얘를 어떻게 이동하면 이런 그림이 나올까? x축으로 로그 a의 k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m만큼 이동한 거지.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가 x축 이동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야. 일단 한번 옮겨보자. 저 그래프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시킨다라고 하면 y는 로그 a의 x-m 플러스 n 이렇게 잡히겠지. 근데 이때 n이라고 하는 값이 로그 a의 n제곱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이고 덧셈 연결이기 때문에 진수의 곱셈으로 붙어서 얘가 계산을 하면 어떠한 상수 k로 바뀐다 라고 했을 때 kx 마이너스 km 형태가 진수의 모양으로 바뀌죠. 결과적으로 x 앞에 어떤 숫자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y축 이동으로 나온 결과물이다 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 지수함수는 앞에 붙으면 x축 이동의 결과물이야. 로그 함수는 x의 개수가 생기면 y축 이동의 결과물이야. 그럼 내가 애들을 막 이동을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미세 형태지. 미세 형태죠. 그럼 얘들아, 만약에 로그 3의 x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있고 로그 9의 x제곱이라는 식이 있어. 얘네들 서로 이동해서 겹칠 수 있을까 없을까? 봐봐요. 보면 얘는 얘랑 같아. 근데 얘랑 같지 않아. 그 이유는 정의역 때문이야. 여기에 음수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제곱을 먼저 하니까. 제곱은 역할이 밑에 있는 걸 먼저 2번 곱하고 난 다음에 사라질 수 있는 거야. 제곱의 역할 얘 먼저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지. 근데 이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지. 그러니까 정의역 자체의 형태의 문제가 생겨서 로그 9의 x제곱은 같은 식을 찾자라고 얘기한다면 로그 3의 절대값 x랑 같은 건 거야. 얘랑 같은 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3 지워지되 요 안에 원래부터 음수가 못 들어갔지. 그래서 같은 식이 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우고 나서 모양이 같아진다고 같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 아이의 형태가 정의역까지 완벽하게 동일해야 같은 식이라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미시 1보다 클 때 증가함수인 거 그래 알겠어. 근데 로그 3의 마이너스 x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죠. 증가함수인데 부호가 바뀌었어. 감소함수예요. 다음 로그 3분의 1 감소함수야. 근데 마이너스 x 붙어 있으면 증가함수로 뒤집어져요. 자, 지수함수입니다.
걔의 역함수를 구해볼게. x는 a에 y-m 플러스 n으로 고치고 난 다음 x-n은 a에 y-m이 되겠죠. 이걸 로그로 고치면 로그 a에 x-n 이 값이 y-m이 되고 따라서 로그 a에 x-n 플러스 m은 y가 된다. 이렇게 역함수가 만들어져. 상황을 보면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m이 플러스 m으로 바뀌고요. 저쪽에 플러스 n이 마이너스 n으로 들어가요. 자, 다시. 얘는 원래 y축 이동을 의미하는 거지. 그 y축 이동을 의미했던 n 값이 역함수로 들어가면 x축 이동을 의미하는 게 되는데 부호가 바뀐다고. 플러스 n에서 마이너스 n으로 들어가. 다음 x축 이동을 의미했던 이 마이너스 m이 y축 이동을 의미하는 상수항 쪽으로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아, 저 둘이 역함수구나. 이게 바로 캐치가 돼. 지금은 굳이 저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싶겠지만 저걸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역함수와 원래함수의 교점은 원함수와 누구의 교점으로 문제를 푸니? 그치, y는 x로 풀지. 자, y는 x라는 선에 대해 대칭을 해야 역함수가 나오죠. 원래함수가 있고 대칭. 그래서 y는 x라는 선과 원함수의 교점으로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을 구한다 라는 그 식을 갖고 가시면서 그냥 푸시면 돼요. 어려운 게 1도 없어가지고 169번 한 개 보고 스텝 2로 넘어갈게요. 169번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여라. 루트가 나왔네.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해줘야 할 일이 무엇인고? 그냥 간단하게 식 전체에다가 2 곱해버리면 끝나죠. 그 앞에 2가 위로 올라가면서 루트가 사라지겠지? 풀어보세요. 자, 미음, 비읍처럼 앞에 개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전부 지수로 올려버려. 앞에 개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전부 지수로 올려버려. 위로 올리든 아래로 올리든 어쨌든 간 올려버려. 걔네들을 전부 다. 얘를 이쪽으로 보내볼까? 그럼 이건 로그 3의 x 빼기 2니까 뭐 그냥 이동시킨 형태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는 밑쪽으로 올린다 그랬어. 얘를 이 아래쪽으로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x 플러스 5라고 볼 수 있으니까 밑 형태가 바뀌죠. 이걸 위로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로그 3의 x의 마이너스 2승이 돼서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형태의 분수함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지. 자, 니은 봐봐. a가 2보다 크대.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떠올려야 하는 건 이거 증가함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로그의 증가함수 형태를 대충 그려놓고 AFA 이걸 직접 계산하라는 게 아니야. AFA를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야. 얘는 요 뒤에 있는 4에 대한 형태 변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F2 값이 얼마니 얘들아? F2 값 넣으면 2 나오지. 그래서 이 4가 2 곱하기 F2로 보여야 돼. 왜 얘가 2 곱하기 F2로 보여야 하느냐? 그래야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특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FA가 더 크겠지. F2보다. 방향 그대로 받아서.
그런데 a가 2보다 크니까 한쪽에 a 곱하고 한쪽에 2 곱하면 여전히 이쪽이 크겠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거라고. 돼요? 주어진 형태의 가정을 보면 a 플러스 1이 1과 2 사이에 껴있어. 0과 1 사이에 a가 껴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fx를 감소함수라고 가정해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 뜻인 거고, f 역함수로 들어갔네. 원함수가 감소함수야.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돼요? 요거죠? 요거 이제 y는 뭐 로그 2분의 1에 이런 형태가 되겠네. y는 x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역함수가 나오지. 이게 2분의 1의 x제곱이지. 자, 다시 감소함수를 역함수로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감소함수가 나온다고요. 자, 감소함수를 y는 x 대칭을 시켰어. 감소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럼 부등호 방향 뒤집어줘야 되죠. 그치? 이게 로그랑 지수 사이의 관계를 봐도 알 수 있잖아. 지수 함수에서 2분의 1 x승이 감소함수잖아. 로그 함수에서도 2분의 1의 x 이거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 역함수에도 감소함수 나와요. 네, 그래서 답이 2번 기역과 니은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꼭 이런 거 풀려고 하면 교점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아주 그냥 대단한 친구들이야.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는 교점을 찾는 것 자체가 극한 작업이야. 그 교점을 어떻게 찾니? 이거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의 교점을 어떻게 찾아? 이걸 어떻게 찾을 거야? 이거를 교점을 찾겠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절편 문제야. 그렇다면 확실하게 알고 있는 2의 x 플러스 3승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겠지. 걔를 그려요. 절편 문제라는 걸 확인하고 그림을 그려. 그럼 x절편과 y절편 두 개가 나올 건데 2, 4분면에서 교점이 생성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새로 그려줄 로그 함수는 이런 식이 돼야 돼. 이런 식이. 근데 이건 y절편이 이 로그 함수의 얘가 로그죠. 이 로그 함수의 y절편이 얘보다 작다라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다 보면 제 3, 4분면에서 교점이 생겨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멈춰야겠지. 어디서? 여기서 걸릴 때 이렇게 멈춰야겠지. 그러니까 절편이 두 개 필요한 건 거야. x절편과 y절편. 뭘 써야 될지 보여? 해보십시오. 자, 196번 갈게요. 196번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넘어갈 거야. 일단 x 플러스 1승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놓은 요 모양은 로그 아니라 얘는 3의 x 플러스 1승 플러스 4를 그린 다음에 얘를 하는 거야? 아니면 3의 절대값 x 플러스 4를 그린 다음에 x축으로 이동하는 거야? 수상을 떠올려봐. 절대값 함수 배웠을 때. 절대값 함수 그리는 방법.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으면 주어진 그림이 있을 때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린다. 이렇게 올린다. 다음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x가 양수인 부분을 살려서 y축에 대칭을 시켜가지고 나오는 그림이 이렇게가 돼야 되는 거야. 다음 y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주어진 그림 중에서 y가 양수인 부분을 살려서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라고. x랑 y의 절대값이 다 붙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XY가 양수인 1, 4분면 그래프를 살려서 X축 대칭 한번, Y축 대칭 한번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된다고요. 이게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야. 기본이야, 얘들아, 기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러면 X에만 절대값, Y에만 절대값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는 Y는 3에 X승 절대값 플러스 4를 먼저 그린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시켜서 저 절대값 안쪽에서 이러한 작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 얘를 먼저 그려야 돼. 그럼 3의 절대값 X승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3의 X승 플러스 4를 그린 다음에 X가 양수인 쪽을 살려서 Y축으로 대칭하면 되겠지. 밑에 거 어떻게 그릴까? 절대값 Y는 로그 2에 X 빼기 3을 그린 다음에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을 시키면 저게 되겠지? 예. 그려보자. 위에 거예요. 네. 저 절대값 바뀐 걸 먼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 먼저 해도 돼요. 먼저 Y는 3의 X승 플러스 4를 그린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고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지. 아니 X 플러스 1 아까 쌤이 그 3의 X승 플러스 4를 그린다라고 하면 그림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지수 함수니까. 그런데 그걸 절대값을 씌웠어. X가 양수인 부분을 살려서 Y축으로 대칭을 시키면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그걸 다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보내십시오 라고 했더니 얘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돼버렸어. 일단 원리는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나올 때마다 저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그리는 게 귀찮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한 방에 그리는 방법을 얘기해 줄 거야. 뭐냐 하면 일단 3의 X 플러스 1승 플러스 4 그래프를 그려. 그 다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그래프가 나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자르고 그것의 오른쪽을 살려서 대칭시키시면 위와 동일한 그래프가 나와요. 됐죠? 그 다음 밑에 거. 얘는 Y는 로그 2의 X-3 그래프를 먼저 그리라 그랬어. 그럼 로그 함수니까 뭐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겠지. Y의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Y 양수인 쪽 살려서 X축 대칭하고 그걸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올려라 라고 했으니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냥 y-1 플러스 로그 2의 x-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y가 1일 경우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나뉘기 때문에 y는 1이라는 선을 그리고 난 뒤 위쪽 걸 그대로 찍어서 붙여주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씩 스텝을 밟으려면 그건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알려준 방법대로 그리는 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봐봐. 199번부터 201번까지 이게 지금 연결되는 어떤 하나의 그 방법을 타고 들어가거든? 직선이 나왔어. 저번 시간에 직선 나왔을 때 뭘 떠올리라 그랬지? 기울기, 그치? 기울기를 이용하는 문제가 아닐까? 이걸 떠올리라 그랬어. 그런데 직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닮음으로 애들을 연결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닮음으로 연결시키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보면 여기 있는 Q라고 하는 점이 OP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OP가 1대3으로 내분될 때 여기서 수직으로 선을 내려 그으면 당연히 이 밑에 있는 것도 1대3이라고 하는 비율을 갖게 되겠지. 그래서 좌표 설정을 K, 여기 3K 아니에요. 4K예요. 이렇게 잡아놓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Y값의 비율이 1대4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201번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보면 여기 1,1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그을 거고 얘는 2,0을 지나는 그런 함수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A, B, P가 하나의 직선 위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 얘가 P, 얘가 A, 얘가 B거든. 그런데 PA와 PB의 비율이 1대1에 1대2 중점이란 얘기겠네. 그대로 내려오면 밑에 있는 변의 길이비도 1대2가 돼서 얘가 중점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풀 때 센스라는 게 발현되는데 얘들아, 내가 요점의 좌표를 얘가 1만큼 들어갔으니까 요거를 K로 잡고 1 플러스 K, 뭐 1 플러스 2K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숫자가 하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식을 구성하는 방법이 복잡하냐 단순하냐로 바뀌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를 통째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시켜버려. 얘를 통째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시켜버리면 얘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지. 그럼 여기는 당연히 0,1 이렇게 바뀌겠지. 근데 통째로 이동을 시키니까 저 비율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좌표를 놓을 때 그냥 얘가 K, 얘가 2K가 되면서 식이 조금 더 간단해지겠지. 식이 간단해져야 연산이 빨라지고 그래야 시험 볼 때 시간이 안 모자르겠죠. 이때 나오는 K 값에다가 나중에 답 쓸 때는 뒤로 한 칸 밀어서 쓰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만약 K가 3이 나왔어. 그럼 답 쓸 때는 4라고 쓰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애를 구성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직선이 나왔을 경우는 닮은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완벽한 삼각형이 나와서 닮음이 보이지만 얘는 사다리꼴 모양이 나와서 닮음 설정이 힘들 수가 있지. 그럴 경우 요렇게 선 잘라서 이게 1대2고 요 길이는 1로 계속 일정하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1대2 잡히고 y값 1, 1 추가해서 좌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2번. 202번 같은 문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막 그래프가 나와 있고 점이 뚱뚱뚱뚱 찍혀 있단 말이지. 얘는 로그 2의 x고 이건 로그 2의 x-2야. 그럼 이걸 x축으로 이만큼 당겨서 이 그래프를 만들었다. 이 얘기겠지.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다. 이 얘기는 x값이 얼만큼 증가했는지에 대한 표시를 딱 할 수 있게 되면서 요점의 좌표가 항상 이런 그래프는 좌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요점의 좌표가 a, 로그 2의 a가 된다면 요점의 좌표는 두 칸 뒤로 건너가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좌표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x축 이동 또는 y축 이동은 이 좌표가 얼마큼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기 때문에 좌표 설정할 때 다 써먹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뚜러리 3개 풀어보십시오. 봐봐. K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럼 로그 2의 K 그거 대 4K는 여기 넣어야겠지. 로그 4의 4K 걔가 1대 4의 B를 갖는다. 그럼 로그 4의 4K는 4 로그 2의 K. 밑이 다르니까 연산은 일단 안 되고요. 4를 위로 올려요. 로그 2의 K의 4제곱 이렇게 해놓고 밑이 같게끔 고치자. 밑 같게 고칠 때 작은 쪽에 맞추는 것보다 큰 쪽에 맞추는 게 더 편하다 그랬어. 제곱 하면 4, 8. 그럼 K 8승이 4K, K 7승은 4.
K 7승이 4면 점 P의 Y좌표는 K가 4의 7분의 1승이니까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4 곱하기 4의 7분의 1승이어서 4의 7분의 8승이 될 거 아니야. 그걸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7분의 8인 거지. 그러면 K를 넣었을 때 Y좌표를 구해. 얘의 Y좌표가 로그 2의 K-1. 얘의 Y좌표는 로그 2의 2K-1. 그러면 이 길이는 로그 2의 K-1에다가 밑에를 뺀 길이고 이 길이는 로그 2의 2K-1에다가 1을 뺀 건데 그게 닮은 구조로 들어가야 할 거니까 1대 2가 되는 거지. 이거 쓰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C점의 좌표도 잡을 수 있지? 이게 그대로 올라가니까 A 플러스 2 콤마 그대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옆으로 갔기 때문에 D의 좌표가 A 플러스 2에다가 2 더하니까 4 콤마 뭐 어쩌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C와 D의 좌표는 같을 것이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각형 ABC 넓이가 1이야.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넓이가 1이려면 여기가 1이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얘 위로 한 칸 올려야 돼. 위로 한 칸. 로그 2의 A 플러스 1. 그럼 얘도 Y좌표가 나오는 거지, 이제. 로그 2의 A 플러스 1. A를 먼저 구해. 여기 C점의 좌표가 요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A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로그 2의 A 플러스 1이 나온다. 요렇게. 그럼 식 만들 수 있고 여기가 로그 2의 2A니까 2A가 A 플러스 2다. 요렇게 해서 A 값을 구하고 나면 이제 나머지가 다 숫자로 잡히면서 2점도 숫자로 나오겠지? 그럼 높이가 설정이 될 거고 높이가 설정이 되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지. 자, 보자. 기억이 맞는 이유. 2분의 1과 1 사이에 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걔들 그 값을 찾아보라 그랬죠. 2분의 1 넣었을 때 2분의 1이 들어가는 그 식이 어디 있을까나. 2분의 1은 요쪽 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1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분의 1 하나 집어넣어서 걔는 양인지 음인지 차를 구해보시면 되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보면 기억이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니은이 문제인데 x2, y2에다가 x3, y3를 빼라 그랬어. 근데 얘와 얘 사이 관계를 봤더니 x2랑 y2는 이거랑 이거의 교점이고 여기가 x3, y3는 요거랑 요거의 교점이니까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지. 이렇게 역함수 관계고 요렇게 역함수 관계여서 얘랑 얘는 y는 x라는 선에 대해 대칭 구조가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x2가 y3랑 같고 x3는 y2랑 같아. 이걸 바탕으로 디귿을 보는 거야. 원래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기억과 니은을 풀면 디귿을 풀 수 있는 힌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디귿에서 x2에다가 x1 빼기 1 이거랑 y1에다가 y2 빼기 1 사이에 이렇게 되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 너네가 처음 봐서 그래.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꼴로 형태를 고쳐줘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0,1과 누구 사이에 기울기 형태로 식이 잡힐 수가 있거든. 근데 내가 얘를 x2를 분모로 보내버리면 x2분의 y2 마이너스 1이라는 모양이 생겨서
봐봐. 내가 이걸 x2로 나눴어. 양수니까 그냥 나눠도 괜찮죠? 그 다음에 y1으로 나눠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x2분의 y2-1이라고 하는 식이 잡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0,-1과 x2, y2 사이의 기울기에 대한 형태를 물어보는 건 거야.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 보이죠?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기울기의 역수로 들어가는 거야. 기울기의 역수. 1,0과 x1, y1 사이의 기울기의 역수. y는 x 대칭된 모양. 그거 두 개를 비교하십시오. 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거라고. 아, 여기도 플러스 1이죠. 근데 디귿은 기역과 니은을 연결시켜서 푸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고 봤더니 x2 대신에 y3를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y3에 x1-1이 더 크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 y2 대신에 x3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y1, x3-1 이렇게 들어가요. 모양이 아까보다 훨씬 예쁘지. 왜냐면 y3x, 그러니까 x랑 1 뺀 거, x랑 1 뺀 거, 그리고 앞에 y끼리 잡혀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대충 아웃라인을 잡아야 돼. 이거 기울기 문제구나라고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보자마자 기울기가 떠올라야 돼. 인식하고 난 다음에 모양이 안 예쁜데 어떻게 하면 예쁘게 고칠 수 있을까? 그럼 앞에서 구했던 얘를 이용해보자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바로 못 집어넣어 너네 이거. 그 다음에 다시 이거 기울기로 푸는 거였었지 하고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하는 게 더 편할 거기 때문에 얘를 나눠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x1 빼기 1과 x3 빼기 1이 부호가 음수라는 거야. 그럼 양쪽을 내가 동시에 음수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그렇지. 따라서 질문 자체를 x3-1분의 y3가 더 커 라고 질문하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지. 그럼 이건 1,0과 x3, y3 사이의 기울기인 거고, 이건 1,0과 x1, y1 사이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모양이 훨씬 더 예뻐졌지. 다시 말하지만 이런 유형을 처음 봐서 그래. 1,0은 여기 있죠. 그러면 x3랑 이렇게 연결, x1, y1 이렇게 연결. 기울기는 어디가 더 커요? 네, 어디가 더 커요? 오른쪽이 더 크죠? 음수 기울기니까. 네, 그거 보이죠? 네, 이건 틀린 말이다. 답은 기역 니은.